여러분들은 꿀잠 하시고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때문이죠. 다들 그런 적 있죠? 밤을 새다 보니 다음날 유난히 예민해지고 별것 아닌 것에 쉽게 짜증이 나고 결국은 하루 전체를 말아먹은 적. 한 연구에 따르면 5일 연속으로 수면 시간을 5시간 이하로 줄였더니 이틀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인지 능력이 낮아졌고, 또한 성적이 상위 10%인 우수한 학생의 수면 시간을 7시간 이하로 줄였더니 하위 9%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수면 부족이 실제로 주의 집중, 즉각적인 기억, 작업 기억, 기분, 추론, 수학적 능력 등 거의 모든 내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증상이 불면이라 할 정도로 우울증인 사람들 중 대부분이 수면장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로가 과다하게 쌓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질환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과로사 역시 업무량이나 노동 강도 때문이 아닌 짧은 수면 시간과 상관이 있죠. 그렇기에 야근 일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건 노동 강도, 노동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 쉬워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이와 반대로 낮에 강도 높게 일해도 밤에 충분히 쉬어만 준다면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밤을 새며 열심히 일을 하고 시험 공부를 한들 마냥 결과가 좋을 리는 없죠. 즉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방식인데,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본인이 잠을 못 자도 아무리 밤을 새고 싶어도 졸려서 꿀잠을 잘 수밖에 없는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이 방법의 힌트는 바로 멜라토닌. 전신과 의사이자 책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의 저자인 일본 40만 유튜버 가바사 시온에 의하면 생활 습관을 바꿔 수면 유도 호르몬이라 알려진 멜라토닌을 분비시킨다면 쉽게 꿀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체라는 부분에서 분비되는데 망막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바탕으로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주간보다 야간에 5배에서 10배나 더 생성되고 새벽 2, 3시쯤에 생성량이 최고조에 이르게 돼서 푹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본인이 불면증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라 잠이 오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멜라토닌은 뇌신경뿐 아니라 맥박, 체온, 혈압을 떨어뜨려 수면과 각성 리듬을 잘 조정해 자연스럽게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숙면과 피로 회복에 필수적인 뇌내 물질입니다. 이 외에 멜라토닌은 좋음전들이 많습니다. 멜라토닌은 회복 물질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신체를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항산화 작용 기능이 있어 앞서 말한 심근경색과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고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인은 장꾸러기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굳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있는 흥분물질 카페인으로 억지로 몸과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보다 멜라토닌을 분비시키며 잠을 푹 자는 것이 피로 회복에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멜라토닌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보조식품을 통해서는 멜라토닌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은 멜라토닌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복용할 수 있으나 미국 FDA 식품의약국은 건강보조식품에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이터가 없고 의약품적 효과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 약이 의약품에 속해 제조, 판매, 수입에 규제를 받고 국내에서도 멜라토닌 약은 건강기능식품은 없고 전문 의약품들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으로 멜라토닌을 섭취하려 하기보단 멜라토닌이 잘 나오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 시스템에는 멜라토닌 외에도 가바 신경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멜라토닌만 섭취한다고 모든 요소가 개선되지 않으니 심각한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의사를 찾아가 보는 게 좋지만 잠이 잘 안 오는데 이 정도라면 책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에 나온 다음과 같은 간단한 7가지 방법, 이 생활 습관들을 따라 해본다면 이 멜라토닌을 분비시킬 수 있어 병원을 가지 않고도 혼자서 충분히 꿀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실을 어둡게 하고 잔다. 종종 수면등을 켜두어야 잘 수 있다는 사람이 있지만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망막에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이죠. 물론 1000러스 이하의 조도에서 멜라토닌이 크게 억제되진 않지만 수면 환경은 어두울수록 더 좋습니다. 비록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싶다면 커튼을 열고 자는 것이 좋지만 가로등 같은 외부의 빛으로 침실이 밝아진다면 숙면을 위해 그냥 커튼을 치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수면 안대를
하고 자는 방법도 있죠. 두 번째, 자기 전에 약간 어두운 방에서 긴장을 푼다. 멜라토닌 분비는 저녁 무렵에 증가하기 시작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활발해집니다. 즉, 잠들기 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멜라토닌 분비에 중요하죠. 그래서 눈부실 정도로 밝은 방에 늦게까지 있기보단 조명을 약간 줄이거나 은은한 간접 조명을 사용해 한두 시간을 보내며 긴장을 풀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그 다음 완전히 소등하고 잠자리에 든다면 쉽게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는 형광등 불빛을 피한다. 침대에 책을 갖고 와 자기 전 30분 정도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독서등이나 침실 조명으로 형광등이나 주광색 같은 청색등을 사용한다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적색계 전구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색등은 일광 수준의 색온도가 있어 몸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네 번째, 심야에 편의점에 오래 있지 않는다. 편의점에 야식을 사 먹으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의 백색등은 저도 800에서 1800럭스로 멜라토닌 생성을 더욱 억제하죠. 가정집 형광등이 100에서 200럭스, 꽤 밝아봤자 500럭스인 만큼 편의점의 백색등 같은 경우는 매우 밝고 멜라토닌 생성을 더욱 억제하죠. 그래서 자기 전에 편의점에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전에 게임,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며 시간을 보내죠. 심지어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고 잠에 드는 건 국룰입니다. 이런 행동을 오랫동안 하게 된다면 특히 야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체온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전투나 격투 게임 같은 경우는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교감신경이 활동하게 되는데 부교감신경이 활동해야 하는 밤 시간대와 반대가 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 같이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마주하는 직종 같은 경우엔 수면 리듬 장애를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낮 시간에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킨다.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아침에 눈을 떠서 활동을 시작하면 점점 활발하게 분비되죠. 특히 세로토닌은 오전 중에 많이 분비되는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수면장애를 겪는 이유가 바로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아 멜라토닌 분비 역시 악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로토닌은 낮에 활동 물질이고 멜라토닌은 밤에 수면, 휴식 물질이기 때문에 숙면을 위해서는 먼저 낮 시간에 세로토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 오른쪽 위에 카드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일곱 번째, 전날 아침 햇볕을 쬐다.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그 전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면 체내 시계가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15시간 정도가 지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수면이 유도되는 법이죠. 그래서 잠이 드는 시간,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은 이전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쬐는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이제 충분히 쉽게 꿀잠을 잘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야심한 밤에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당장 끄고 잠자리에 누워 내일 아침에 일어나 당장 햇빛을 쬐러 밖에 나가 봅시다. 그럼 여러분에게 상쾌한 내일이 선물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이 각박한 세상 잘 살기 위해 좋은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